가난한 부부와 병아리 3마리. 옛날 충청도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 김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성도는 26, 아내 박순이는 24이었습니다. 둘 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살아왔지만 서로를 만나 혼인한 후에는 힘을 합쳐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나무를 하러 가고 남의 집 밭일을 거들어주고 저녁에는 새끼를 꼬아 팔았습니다. 그렇게 고된 노동 끝에 얻는 돈은 겨우 그날 먹을 쌀과 된장을 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언젠가는 형편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김성도는 아랫마을 최부자 댁에서 닷새 동안 품팔이를 했습니다. 추수가 한창이었고 일손이 부족해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김성도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벼를 베고 나르고 말렸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저녁, 최 부자가 김성도를 불렀습니다. 김서방, 수고 많았네. 자네가 제일 부지런하게 일했어. 아닙니다, 나리.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기 품삯일세.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게. 최 부자는 품삯과 함께 작은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노란 병아리 3마리가 삐약삐약 울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 딸기 너무 많이 부화해서 말이야. 자네 집에 가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네. 잘 키워서 달걀도 받고 그러게. 김성도는 감격했습니다. 병아리 3마리는 가난한 그에게는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꼭 잘 키우겠습니다. 김성도는 병아리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순이는 남편이 가져온 병아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최 부자님이 주신 병아리야. 3마리나 되네. 세상에, 정말이에요? 우리 집에도 드디어 가축이 생겼네요. 순이는 병아리를 조심스럽게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병아리가 손바닥에서 따뜻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보, 이 아이들 잘 키워서 달걀도 받아봐요. 달걀을 팔면 돈이 되잖아요. 그래, 당신이 정성껏 돌봐줘. 나는 계속 품팔이를 해서 모이 살 돈을 벌어올 테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잘 키울게요. 순이는 그날부터 병아리를 자식처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집 한쪽에 작은 닭장을 만들고 마당에 짚을 깔아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병아리에게 곡식을 주고 물을 갈아주고 깨끗하게 청소해 주었습니다. 병아리들은 순이의 정성을 아는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병아리는 중닭이 되었고 석 달이 지나자 제법 큰 닭이 되었습니다. 3마리 모두 암탉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닭들 봐요. 이제 정말 컸어요. 그러게, 당신이 잘 키워서 그래. 곧 달걀도 낳겠어. 그럼 정말 좋겠어요. 달걀 한 개만 팔아도 쌀 한 대는 살 수 있잖아요. 부부는 매일 닭장을 들여다보며 달걀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봄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와보세요. 순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김성도가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달걀이요. 우리 닭이 달걀을 낳았어요. 닭장 안에는 하얀 달걀 한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달걀이었습니다. 오, 정말이네. 기특한 녀석들. 여보, 이제 우리도 달걀 장수할 수 있겠어요? 그래, 모아서 한 꾸러미 되면 장에 내다 팔자. 아니면 최 부자 댁에 팔 수도 있겠죠?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부부는 달걀을 먹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달걀은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한 개에 쌀 한 대, 된장 한 그릇과 바꿀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닭들은 꾸준히 달걀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개, 이틀에 한 개씩 낳다가 점점 자주 낳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달걀을 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달걀이 5개가 모였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9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알이 되었을 때 마침내 10개가 모였습니다. 여보, 드디어 한 꾸러미가 됐어요. 오, 잘됐다. 이번 장날에 팔러 가자. 그런데요. 저는 장에 가서 물건 팔아본 적이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순이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장터에 가본 적은 있지만 물건을 팔아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괜찮아. 장에 가면 달걀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래도 떨려요. 가격은 얼마라고 해야 하죠? 부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너무 비싸게 부르면 안 팔릴 것 같고 너무 싸게 부르면 손해볼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댁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말을 들었습니다. 김서방네, 달걀을 팔려고? 아, 예. 그런데 어떻게 팔아야 할지 몰라서요. 장에 가지 말고 최부자 댁에 팔아보게. 그 집은 식구가 많아서 달걀이 많이 필요하거든. 그게 좋은 생각이네요. 내가 최부자댁 마님께 말씀드려 볼 테니 기다려보게. 할머니는 그날 오후 최부자댁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마님께서 달걀을 다 사시겠대. 정말입니까? 그래, 내일 가져오라고 하시더군. 다음날 아침, 순이는 달걀 10개를 조심스럽게 바구니에 담아 최부자댁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가는 큰 집이라 긴장되었지만 달걀을 팔 수 있다는 기대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최부자댁 대문 앞에 서자 하인이 나왔습니다. 김서방네 댁이지? 예, 달걀을 가져왔습니다.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셔. 들어가. 순이는 조심스럽게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최 부자의 부인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게. 달걀을 가져왔나? 예, 마님. 10개입니다. 순이는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최 부인이 달걀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신선하고 깨끗하네. 잘 키웠구만. 감사합니다, 마님. 얼마를 받아야 하나?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가격을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장에서는 달걀 1개에 쌀 1대씩 받던데. 10개니까 쌀 1마를 주면 되겠지? 예. 한 마리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쌀 1마리면 그들 부부가 한 달은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아니야. 정당한 값이네. 그리고 앞으로도 달걀이 나오면 우리 집에 가져오게. 계속 사줄 테니. 정말 감사합니다. 최 부인은 하인에게 쌀 1마를 주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쌀 1마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김성도도 기뻐했습니다. 정말 잘 됐어. 이제 우리도 굶지 않겠구만. 여보, 최 부인께서 앞으로도 계속 사주신대요. 그럼 당신이 닭을 더 잘 돌봐야겠어. 달걀이 많이 나올수록 우리 형편이 나아질 테니. 걱정 마세요. 더 열심히 돌볼게요. 그날부터 순이는 더욱 정성껏 닭을 돌보았습니다. 좋은 모이를 주고 닭잠을 깨끗하게 하고 물도 자주 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닭들은 더 많은 달걀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10개씩 팔던 달걀이 보름에 한 번씩 팔게 되었습니다.
쌀 한 말씩 받으니 부부의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인이 순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김서방네, 자네 닭 키우는 솜씨가 좋구만. 과찬이십니다, 마님. 우리 집에서 닭을 더 키우려고 하는데, 자네가 돌봐줄 수 있겠나? 예. 저요? 그래. 자네가 키우면 잘 키울 것 같아서 말이야. 물론 품삯은 따로 주겠네. 순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남의 집 닭을 돌보는 것은 큰 책임이었습니다. 마님,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걱정 마, 자네 집 닭만 봐도 자네가 정성이 많다는 걸 알겠더구만.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이는 최 부자 댁의 닭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최 부자 댁에 가서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물을 갈아주고 달걀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쌀 2마를 품삯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부부의 생활은 크게 나아졌습니다. 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고 가끔은 고기 반찬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최 부자 댁의 닭을 돌보고 있었고 집에 닭 3마리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성도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돈을 좀 모았으니 작은 땅이라도 사볼까? 땅을요? 응, 작은 텃밭이라도 있으면 채소도 직접 기르고 그럴 수 있잖아.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돈이 충분할까요? 이장님께 여쭤보니 마을 뒷산 아래 작은 땅이 팔린대. 값도 싸다고 하시더라고. 부부는 이장님을 찾아가 땅을 보았습니다. 작은 땅이었지만 햇볕도 잘 들고 물도 가까워서 농사짓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이 땅을 사고 싶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네. 값은 쌀 10마리네. 쌀 10말. 부부가 모은 돈으로는 쌀 8말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이장님이 부부의 난처한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김서방네가 워낙 부지런하고 성실하니 쌀 8말만 먼저 주고 나머지 2말은 나중에 주게.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부부는 생애 처음으로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땅이었지만 자신들의 땅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봄이 되자 부부는 그 땅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무, 배추, 상추, 고추 등을 심었고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게 됐어요. 다 당신 덕분이야. 병아리를 잘 키운 덕분에 이렇게 됐잖아. 아니에요. 당신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이죠.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부부에게는 아들이 태어났고 집도 조금 크게 지었습니다. 닭도 이제 10마리로 늘어났고 작은 염소도 1마리 키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최 부자가 김성도 부부를 불렀습니다. 김서방네, 그동안 우리 집 닭을 잘 돌봐줘서 고맙네. 아닙니다, 나리. 저희가 더 감사하죠. 자네들이 워낙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말인데 우리 집 과수원 관리를 맡아줄 수 있겠나? 과수원이요? 그래. 뒷산에 있는 과수원인데 사람이 필요하거든. 품삯은 지금보다 더 주겠네. 김성도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최 부자 댁의 과수원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김성도 부부에게는 이제 3명의 자식이 있었고 집도 제법 큰 기와집이 되었습니다. 땅도 여러 곳을 사서 농사를 지었고 가축도 많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김성도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줄게. 옛날 옛적에 병아리 3마리가 있었단다. 다. 김성도는 병아리 3마리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사는 건 다 그 병아리 덕분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단다. 무슨 뜻이에요? 병아리는 기회였어. 하지만 그 기회를 잘 살린 것은 우리의 노력이었지. 내 어머니가 정성껏 병아리를 돌봤고, 아버지가 열심히 일했고, 우리가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란다. 아, 그렇구나. 얘야, 기억해라.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단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고 키워나가는 것은 내 노력에 달려 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성도와 순이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먼 길을 왔네요. 그러게. 병아리 3마리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맞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였다는 거야. 순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여보. 나도 고마워, 당신.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 힘들었던 시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김성도 부부는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세 자식은 모두 훌륭하게 자라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젊은 부부가 김성도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어르신처럼 잘 살고 싶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김성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라? 별거 아니네. 작은 것에서 시작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부부가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지.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병아리 3마리로 시작했네. 그 작은 병아리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았지. 젊은 부부는 감동했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누구나 할 수 있어. 다만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하지. 김성도는 젊은 부부에게 병아리 3마리를 선물했습니다. 마치 예전에 최 부자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잘 키워보게. 이 작은 생명이 자네들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으니 젊은 부부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순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받은 만큼 베풀어야지. 그래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돌려줘야죠. 그날 밤 김성도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 병아리를 처음 받았던 그날의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3마리의 병아리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김성도는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그때 생각이 나네. 병아리 3마리를 받았던 그날. 저도요. 그때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맞아. 작은 기회 하나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마을에서 전해 내려옵니다. 병아리 3마리로 시작해서 부자가 된 부부의 이야기. 하지만 진짜 교훈은 병아리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물한 병아리 3마리는 다시 다른 가난한 부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순환은 계속되었고
마을 전체가 조금씩 풍요로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도 병아리 같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키워나가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